서울 성북구 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피아노 학원. 꿈꾸는 피아노 교실의 간판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28배 음대를 졸업한 윤정이는 연주자의 꿈을 접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 민철과의 결혼, 딸 민서의 출생, 그리고 20년간 꾸준히 운영해온 피아노 학원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났고 절친한 친구의 사업 연대보증까지 서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8억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상에 누워 반복하던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 그는 뇌출혈로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정희는 눈물을 제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 전화를 걸어야 했고, 조문객들의 위로보다는 채권자들의 독촉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성북구 아파트를 매각해도 빚의 절반도 갚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정성껏 가꿔온 피아노 학원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딸 민서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정희는 강북구의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58세. 특별한 기술도 화려한 경력도 없는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 자리인데요. 경기도 파주 전원주택이고 독거 어르신이세요.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대우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직업소개소 직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넓은 정원을 가진 2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윤정희 씨 맞습니까? 저는 장도현입니다. 집 주인은 73세의 장도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체구에 단정히 빗어넘긴 반백의 머리카락. 30년간 지역 제1은행에서 근무하며 지점장을 거쳐 본점 상무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5년 전 은퇴 후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정도면 됩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2층 맨 끝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도현은 정희가 준비한 식사를 혼자 먹겠다며 거리를 두려 했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나누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였지만
그 방향이 도연이 출입을 금지한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한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 우아한 곡선과 광택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벽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악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우아하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젊은 도현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병상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마지막 모습까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상아색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 음대 시절, 그리고 피아노 학원에서 수없이 연주했던 곡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정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도현이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의 표정은 오히려 놀람과 그리움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문 소리가 나서 확인하려고. 그 곡을 어떻게 아십니까? 월광 소나타요? 저는 음대를 나왔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도현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저분이 제 아내 현숙이었습니다. 생전에 그 곡을 참 좋아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네요. 3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도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피아노 방 청소를 허락했고 가끔 정희가 연주하는 모습을 문가에 서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을 받으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숙이가 돌아가신 후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피아노를 방치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며칠 후 조율사가 다녀갔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피아노 소리는 더욱 맑고 깊었습니다. 도현은 아내의 의자 옆에 또 다른 의자를 놓았습니다.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희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죽음, 그리고 8억 원의 빚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20년간 일궈온 피아노 학원을 잃은 아픔,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도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숙의 1년간의 투병 생활,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아내를 바라보며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혼자 남겨진 이후의 공허함까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현숙이는 끝까지 이 피아노만은 팔지 말자고 했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져 갔습니다. 피아노는 그들의 공통 언어가 되었고,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의 벽도 허물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3주 후 어느 날, 도연의 조카 김나영이 집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삼촌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가끔씩 안부를 확인하러 오곤 했습니다. 삼촌,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라영의 시선이 정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정희가 차를 내오고 나간 후 라영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저분이 가사 도우미세요? 뭔가 너무 편해 보이시는데요? 윤정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덕분에 집안도 활기를 되찾았고. 삼촌, 조심하세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라영은 이미 정의에 대해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분이라던데요. 8억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연히 삼촌 댁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의 따뜻한 미소, 피아노를 칠 때의 진지한 모습,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의 진심 어린 눈빛들이 모두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라영이가 어제 와서 하는 말이 혹시 정말로 많이 어려우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서.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6억이라는 금액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라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정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6억 빚진 여자가 우연히 삼촌 집 가사 도우미가 됐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분명히 노리고 접근한 거라니까.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도현의 아들 장민수도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라영 고모가 그러는데 가사도우미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거냐? 혹시 그분에게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민수의 걱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건지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만큼 큰 빚을 진 상황에서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희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어제 따님이 다녀가셨나 보네요. 아들, 민수가 왔었지. 쟤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의를 믿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우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73세의 그에게 6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함께 피아노를 치던 시간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업무적인 것에 그쳤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사직서를 써서 도현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나오겠어요. 왜 갑자기?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도현은 사직서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일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정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생계를 위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에 대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현도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3년간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정의로 인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제가 도현 씨에게는 짐만 될 것 같아요. 짐이라니. 당신은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저는 빚더미에 앉은 여자예요. 58살에 가사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가요? 도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현숙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라영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는군요. 삼촌, 정말 실망이에요. 라영아,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정말 모르세요? 6억 빚진 사람이 우연히 여기 와서 삼촌 마음을 돌려놓은 게 정말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도현은 정희의 작은 월세방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 주소. 이력서에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도현은 정희와 딸 민서를 만났습니다. 대학생인 민서는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라영이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가족이잖아요. 걱정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도현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숙이가 떠나고 3년 동안 단 하루도 웃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리고 이 나이에 다시 설렐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73살이든 58살이든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 나와 함께 지면 안 될까요? 6개월 후 장도현과 윤정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는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정희의 빚은 도현이 정리해 주었고 전원주택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피아노 교실을 열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툰 솜씨로 간단한 반주를, 정희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집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조건도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황혼의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깊은 상실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함께 말이죠. 먼지 쌓인 피아노 건반 위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이 두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선율을 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인생을 써내려 갑니다.